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경제정책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서 가장 밀어붙이는 거 있죠. 주택 보이서부터 해가지고. 주택 정책을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선전포고식으로 했잖아요. 다세대 주택을, 집을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집을 내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는 그거는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라는데, 사실 이게 왜 틀린 말인지 아세요? 자, 내가 살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사람은 평생을 사는데, 오랜 시간을 사는데 내 집은 하나 있어야 안 되느냐. 단순하고 아주 소박한 것 같지요.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냥 사주 명리학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집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함이 아닙니다. 집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 살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전세 살아야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전세가 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 정말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월세 부담이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세 부담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월세가 될 수 있는 집들에 들어가서 살으라고요. 모든 사람이 방 한 칸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단순하고 아주 평균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집 한 칸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내가 월세 부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라고요. 집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집을 다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사주명리학 예를 잠시 들어드릴게요. 집을 가질 수 있는 팔자가 있고요. 평생 집을 못 가지는 팔자가 있고 떠돌이 팔자들이 있습니다. 떠돌이 팔자가 뭡니까? 저니맨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주 글자가 저니맨인 사람들은요. 집을 사면 안 돼요. 집 사도 항상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은 뭐냐? 그냥 월세 떠돌이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적은 거. 이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림을 늘리면 안 된다고요. 살림을 늘릴 수 있고 살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돼야 되는데, 유호민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전이면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최소한의 살림.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옷까지 몇 개만 옮기면 되잖아요. 딴 부박이장 다 돼 있으니까. 딱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월세가 잘 되어 있는 시대. 뭐 지방으로 뭐 옮겨야 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안정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운이 좋기 때문에 하나의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걸 좀 이해하자고요. 그냥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당신의 소망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바람이 당신의 현실이 꼭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괴리감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 럭키맨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해서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못 사는 사람 같으면 힘들어도 월세를 이제 전세가 없어지니까 집 소유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고 그게 철학입니다. 삶의 철학.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이 하니까 나도 사야 되나? 나도 남들은 사는데 나는 왜 집에 못 사냐?
당신은 집을 못 살 팔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함입니다. 내가 집을 사는 게 당연함이 아니고요. 그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를 또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은 저래 사는 나는 왜 이래 사는 당신은 당신의 고유함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고유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뭐 그냥 싸구려 주택에 살고 당신은 당신의 고유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왜? 당신의 능력이 그렇게 태어나고 당신 IQ가 그렇게 태어났고 당신의 주변 환경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극복할 사람은 극복을 다 합니다.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극복 못하는 사람 중에 고통이 왜 많은지 아세요? 안 되는 데 하다 보니까 남는 게 고통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극복하는 사람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거지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꿈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드림스 컴 트루가 아니라는 이유가 자, 그 말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꿈은 꿈이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냥 성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력도 제대로 한 거고, 그 길을 제대로 간 겁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꼭 엉뚱한 길 가가지고, 이상한 노력 해가지고, 뭐 한 끗이 모자라든 두 끗이 모자라든, 이만큼이 모자라든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 모자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는 거, 그게 삶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 관점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욕망을 잘 지켜보고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욕심을 알고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가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나이가 3, 40대만 돼도 이미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대부분 알잖아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 역시 안 되는구나 되잖아요. 그 시간 기시가 지납니다. 그럼 뭡니까? 시간 보내고 고통만 남는 거죠. 빚만 남아있고. 빚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했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겁니다. 되는 걸 했던 사람은 빚이 생기지 않고 재산이 쌓이잖아요. 재산 쌓인 사람은 저 소수입니다. 앞으로 더 극소수가 더 적은 소수가 재산을 쌓아갈 거고 빚은요. 대부분이 빚을 지는 거죠.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정부가 어떠한 머리를 쓰고 어떻게 주택정책을 해도 주택자는 집을 많이 가질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그걸 부를 축적합니다. 내가 집을 못 가진 사람은요. 집을 구해가지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싹 빠지게 고생하다가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생기고 결국은 자빠집니다. 왜냐? 니는 집을 못 가질 사람인데 집을 가졌으니까 그만한 고통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기 자리를 이해하는 것, 자기의 그 삶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철학이고 삶의 관점입니다. 이건 당신이 패배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져오면 뭡니까? 강이잖아요. 강.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고요. 합의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온 거는 강도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너무 내혹한 이야기 아니냐. 뭐 그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못 되냐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공부를 못하고도 당신 IQ 부족이고 당신이 일을 못하고도 당신 능력 부족이고 당신이 좋은 학교 못 가고 뭐 된 건 당신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당신 부모를 탓하세요. 당신이 머리 나쁜 거는 뭐 누구 탓입니까?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 머리 나쁘겠죠. 아니면 둘 다 나쁘거나. 나는 아무리 공부를 안 되더라. 공부 안에 장사를 하려 했는데 또 장사 머리도 없더라. 왜? 장사 머리를 하려면 서비스 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돈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둔하고 없더라. 누구 탓입니까?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 부모가 당신을 낳았다고요. 탓을 돌려면 그래요, 터져. 그리고 돌리면 뭐합니까? 이미 이걸 태어났는데.
IQ가 벌 100으로 태어났고, 당신 키가 160, 남자가 160몇도 안 되고, 뭐, 몸이 살이 쪘든, 뭐, 비정 말랐든, 학력도 없고, 팔 힘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끔 살으시라고요. 그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요. 뭔데 이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맨날 어디 가려고 하고, 높이 찾고,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처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처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은요, 그것이 인생이 낙점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비하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수대로 살면요,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뭐 이거 150이고 그냥 근근히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요. 쪽방촌에 살아야 되는 사람 쪽방촌에 사는 것이 맞고요.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막 비싼 데 다니고 미술행 다니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요. 누구는 2천만 원에 없어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1,500원에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몇 억짜리 시계를 손에 찰 수 있는 거 한 벌에 9천만 원 코트를 걸칠 수 있는 거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부정 축제를 했든 뭘 어쨌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범죄자도 범죄도 능력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 아무나 한 줄 압니까? 일단 범죄자를 하려면 간이 커야 되고요. 이 머리 좋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도잉 이런 거, 루나 이런 거 할 때. 난 처음에 루나가 나왔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데 말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터졌잖아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돈을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10원도 안 넣고 관심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십 조를 넣은 사람은, 그거 다 개미 투자들. 멍청하니까 넣은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다. 당신이 멍청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멍청하다 판단 못 하는 거예요. 당신 IQ를 탓하고, 당신 머리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탓할 수 있는 건 세상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당신 부모라고요. 당신 부모가 당신을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당신 IQ가 그런 거고, 당신은 지적 능력이 그런 거고, 당신의 육체적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그걸 왜 세상을 탓해요? 뭐 과학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학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과학하는 게 아니죠. 팩트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월드입니다. 리얼 월드 이 세상이라고. 알고 보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이것이요. 자기 비하거나 아니면 자기 뭐 소극적으로 살거나 뭐 자기 굴복이 아닙니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능력 밖의 일을 하다가 사고 내서 고통을 겪는 것도 당신 탓입니다. 하지만 내한테 숨어진 능력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 능력을 발달시키기가 개화시킨 것은 당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적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 퍼센테이지 탈라고 하지 마세요. IQ 검사해 보시고요. 자기 외모 보시고요. 자기 지금 지적 능력 보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 있는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합니까? IQ 좋고 머리 좋고 뒤에 그 백그라운드 좋았어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 지금 미국의 IT 기업 중에 메타에 들어간 알렉스 왕이라는 거는요. 10대 때 지가 남기는 그런 아이들은 10대 때부터 벌써 자기가 인터뷰 같은 거 남겨놓고 해요.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 쫙 보면요. 난 처음에 그 친구가 천재인데, 와, 대단하다. 야, 좀,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알고 보니까 부모가 프린스턴 대학에 수학 교수였나 물리학 교수는 그럴 거예요. 둘 다. 자기 부모 둘 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연봉 3천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비단 그런 예만 있을까요? 이민찬처럼 그 한국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능력이 있으니까 뚫고 나와서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정진처럼. 그런데 나도 이민찬이 내게 아무리 피아노 좀 치보면 압니다. 제가 예전에 베이스 기타 치고 하다가 딱 포기했던 이유가 딱 있습니다. 나는 연주는 할 수 있지만, 자, 연주가를 하려면 일단 곡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작곡 능력이 없다. 둘째, 내 연주는 탑 클래스가 절대 될 수 없다.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년을 연습해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밖에 아니다. 대신에 잘하는 거 있습니다. 주역, 사주 공부, 아니면 무술, 운동화 이런 건 잘해요. 망치질은 못해도 검술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단도 이런 거 써가지고 팍 사람이 베고 목 자르고 목 날리고 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착착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건요. 잘합니다. 근데 망치질은 서툴어요. 예. 손에 살상용 단도를 딱 들었을 때 아니면 사시미 칼 이런 거 뭐 할 때 칼 들으면 잘해요. 근데 망치는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무기도 칼 이런 겁니다. 망치 이런 거 뭐 야구 빠따 이런 둔탁한 거 싫어요. 저 검, 도, 창 찌르고 베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낮은 쓰는 나이프가 2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찌르고 베고. 그거 연습은 잘 돼요. 그게 뭡니까? 제 능력이잖아요. 제 능력에 맞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잖아요. 예, 그걸 찾으시라고요. 남이 잘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래다. 저는 그래서 포기한 거 많습니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집을 못 가진 이유입니다. 집은 모든 사람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 정책이 뭐 안 좋다 뭐 하다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택 정책은. 주택 정책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못 가집니다. 유지를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내 집을 가진다. 소망은 소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IQ, 자기 외모, 나의 지적 능력, 그리고 내 환경, 내가 태어나 자란 환경 보시고 안 되면 내가 여기까지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생긴 거고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철학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진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나는 집을 못 가져도 된다. 그걸 제가 이해하시라고요. 집을 가지는 것만이 자기 완성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주택정책 아무리 바뀌어도 모든 사람에게 집을 안정된 주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떠들고 살아야 되고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균형입니다. 역설적으로.